백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 등 의료기관 두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동일 집단 격리가 됐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인천에서 12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소규모 집단 감염과 관련한 65명을 포함해서 모두 15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11일 확진자 1명이 발생한 가천대 길병원과 관련해서는 확진자의 접촉자 27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는데요. 예. 길병원 암센터 병동에서는 입원 중이던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이번 달 11일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이 이 환자와 같은 층에 있던 입원 환자와 직원 등 1,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했는데 예.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환자 11명, 종사자 2명, 기타 14명 등 모두 2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계양구 의료기관에서도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예. 고위험시설로 선제 검사 대상인 이 의료기관은 지난 10일 이뤄진 정기검사에서 종사자 1명이 미결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다음 날에도 입원 환자 3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이후 병동 환자와 종사자 등 168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를 한 결과 환자 32명과 종사자 2명 등 모두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몇 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338명인데요. 어제 오후 기준 인천시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모두 79개 가운데 38개가 사용 중이고 감염병 전담 병상은 총 534개 중 393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전날까지 184만 6,481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는데요. 예. 인천 시민이 전체 300만 명인데 이 중 절반은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도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할 텐데, 자, 그나저나 먹는 형태의 이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가격이 9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에 정부가 이제 이 치료제가 도입이 될 경우에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도입하면 국민 자부담은 현재로서는 없는 체계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다고 강조한 건데요. 코로나19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 투약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으로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168억 원이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94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정부는 현재 경구용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보면서 각 제약사와 구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해와 올해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대폭 낮아져서 2%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한 배경을 내놨는데요. 한국은행의 이 분석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한국은행은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재추정을 발표했는데요. 예. 코로나 충격의 특이성과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은 2%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2.2%인데 2019년 8월 달에 추정했던 2.5에서 2.6%에 비해서 상당폭 낮게 추정됐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 배경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기존 구조적 요인에 더해서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서비스업 생산 능력이 저하된 등 코로나19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2, 3년 전에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잠재 성장률을 2.5% 수준으로 봤는데 상당폭 낮아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백 기자님 마지막으로 네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잠재 성장률이 감소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기간 중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대면 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서비스업 생산 능력이 저하된 점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코로나19 충격으로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IT 인프라 구축과 직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고 구조적 실업과 서비스업 생산 능력 저하 등으로 총 요소 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라 육아 부담이 증가하고 대면 서비스업이 폐업하는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하락한 점이 노동 투입을 줄이는 결과를 냈습니다. 예. 이혼 여성의 고용 악화뿐만 아니라 55세에서 64세까지 고령층의 비자발적 실업이 크게 증가한 것도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